입으로 억지의 말을 허였으나 두 팔은 벌써 내 뿌려 뒤에 목을 바싹 쥐 않았다. 날이 밝음에 카츄샤야에 돌아온 이별. 이제는 100년이 넘는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카츄샤의 노래입니다. 앞서 보신 노래책에는 가주샤가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워낙 오래전 노래이다 보니까 자료에 따라서 제목, 가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악보에는 그냥 카츄샤라고만 또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악보는 다양한 카츄샤의 노래 자료 중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바로 1916년 4월 일간지에 실린 악보인데요. 카츄샤의 노래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당시 극장 단성사에서 신파극 부활이 처음 상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이 카츄샤의 노래가 연극 주제가로서 처음 불리기도 했습니다. 악보 옆에는 당시 공연에서 카츄샤 역을 맡았던 배우 고수철의 사진이 실려 있기도 한데요. 그때는 여배우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남자 배우가 카츄샤, 여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수철은 카츄샤 역을 맡아서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제가 카츄샤의 노래도 직접 무대에서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가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대중가요 가창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파극 부활도 그렇고 또 그 주제가인 카츄샤의 노래도 그렇고 사실 일본에서 먼저 발표됐고 그것이 이제 이 땅으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1914년 그러니까 2년이 앞섰죠. 일본에서 부활이 먼저 무대에 올려졌고 이듬해인 1915년에는 그 주제가 카츄샤의 노래를 담은 음반이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1915년 음반입니다. 여기서는 또 제목이 부활창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대중가요 역사에서도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노래를 부른 마쓰이 스마코는 고수철처럼 직접 카츄샤 역을 맡았던 배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제가 음반이 따로 나오기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카츄샤의 노래가 제대로 음반에 수록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변사의 해설과 노래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음반 1929년에 발매된 부활 극음반의 일부로 카츄샤의 노래가 삽입이 됐던 겁니다. 앞서 고수철이나 마쓰이 스마코는 직접 카츄샤 역을 맡으면서 주제가도 불렀는데 이 음반에서는 그 역할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유명한 배우였죠. 복혜숙 선생이 카츄샤 역을 맡았고 주제가인 카츄샤의 노래는 유경이라는 분이 따로 불러서 녹음을 했습니다. 노래만 따로 떼서 좀 길게 따로 음반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당대의 최고의 인기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츄샤의 노래는 그렇게 음반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앞서 보신 음반에서 카츄샤의 노래 주제가를 불렀던 유경이라는 분의 모습입니다. 노래만 따로 분리해서 음반 녹음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대중가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극과 노래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경이 선생은 1920년대 후반에 무대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던 분이고요.
카츄샤의 노래 외에도 이런 극음반의 주제가를 부분적으로 삽입한 그런 음반을 몇 장 더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랑, 낙화유수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죠. 앞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카츄샤의 노래 가사 정보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자료인 신문을 참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은 이 번안 가사를 쓴 사람은 당시 신파극계를 이끌었던 윤백남 선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아있는 음원이 간접적으로 분위기만 느껴볼 수 있는 것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 카츄샤의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없이 말을 하였으나 두 팔은 벌써 내 뿌려 뒤에 목을 바싹 찌않았다. 날이 밝음에 카티우 샤야에 돌아온 이변